안녕하세요. 더 리얼입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오늘이 24년 1월 10일입니다. 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 1월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런 규제 개선 완화 내용이 발표될 거다라고 계속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 부분만 좀 뽑아서 브리핑을 좀 해드릴까 해요. 오늘 발표된 그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내용을 보면 도심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에 관한 것,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 그리고 건설 경기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는 도심 공급 확대 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부분을 오늘 좀 브리핑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이 정비사업 관련돼서 규제가 좀 완화가 될 것인지 좀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3페이지 정도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서 아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살리고, 그리고 사업 문턱을 낮추고, 사업성은 좀 제고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대 규제 합리화라는 이 참고 내용 보이시죠? 이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나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해서 뭐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뭐였더라? 아, 이게 뭐였었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였지라고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 볼까 해요. 첫 번째 이 분양가 상한제 내용은 뭐냐면요.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에다가 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공사비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이제 포함되는 분양가를 조금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거죠. 이건 22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늘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개선하는 그 내용이었죠.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 비중이 원래 구조 안정성이 굉장히 좀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요것 때문에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원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요 평가 항목의 비중을 조금 고르게 분배를 해서 3331로 구조 안정성도 이제 30%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 재건축의 이제 구간조차도 30에서 55의 구간에 들으면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을 줬는데, 아, 요거 구간 너무 넓다. 그러면 45에서 55 정도의 구간 조금 좁혀가지고 조건부 재건축을 주는 등급의 구간을 조금 이게 좁히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3년 1월부터 개선이 돼서 시행이 됐죠. 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우리가 이제 재초안이라고 하는 것 있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이 지난 11월에 국토의 법안 소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 통과를 하면서 이 내용이 결정이 되기까지 굉장히 좀 많은 좀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결국 8천만 원까지는 재초안 이제 면제되는 내용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 장기 1주택자의 재초안을 이제 뭐 감면하는 내용들이 신설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죠. 공포가 23년 12월 26일 됐고요. 공포 3개월 이제 시행된다고 하니까 3월 27일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한 건 아닙니다. 제초안은 이제 3월 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우리가 1, 2, 3, 4번 속도 관련된 거, 문턱, 사업성, 중단 없는 사업 지원, 그럼 과연 여기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워드는 패스트 트랙입니다.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좀 완전 신속하게 추진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언급이 된 게 바로 안전진단과 사업주체 구성의 조기화 내용인데요.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오케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먼저 시작해도 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진단 없이라는 요 표현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아, 그럼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되나? 라고 오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안전진단은요,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를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30년이 넘었다고 아예 안전진단이 없다. 이런 기사에 뭐 타이틀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요 부분 조금 저도 궁금해서요. 네, 어쨌든 요 안전진단은 준공 30년 기준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하지 않고 재건축에 먼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안전진단을 받고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입안을 제한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추진위 구성이 이때 들어가는데, 자,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안전진단을 없이 먼저 재건축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준공 30년 넘은 데는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추진위 구성하고, 그리고 조합 신청하고, 조합 신청할 때 이게 구역이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동시에 이렇게 조합 신청하고 구역 지정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단계들이 옛날에 이렇게 넓게 퍼졌다면 지금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까지 후루룩 다 해출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안에서 순서는 있겠죠. 30년 넘으면 어쨌든 추진위 구성을 먼저 하실 거고, 그러면서 조합 신청하고 조합 설립하면서 안전진단 슬슬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조합 신청할 때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구역 수립해서 후두두둑 이렇게 가는 건가? 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진위는 준공 30년 지나면 구성할 수 있으니 바로 뭐 재건축을 하고 싶다 이런 아파트는 추진위 빨리 구성해서 준비해봐 라는 것 같고요.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하고 조합 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지정 전에도 조합 신청 가능하다. 조합 설립은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 병행해서 동시 처리가 가능하니까 동시에 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발표 내용의 보도자료 안에서는 3년 단축될 수 있을 거다. 거든요. 최소 3년은 단축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쵸 3년이면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이게 재건축 패스트 트랙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고요. 준공 30년 기준으로 추진위 구성을 빨리 해서 뭐 조합 신청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루룩 하고 사업 시행 인가부터는 그 이후에는 단계는 관리 처분 착공 이렇게 가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재건축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는 이 내용은요.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 구역 같은 거를 이제 보실 때 재개발에서 해제된 구역이라던가 재개발을 막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구역들 보면 뭐 이렇게 신축 빌라들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서고 막 이렇게 곳곳에 들어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원래는 예전에는 다 이렇게 노후되고 막 이런 단독주택이나 빌라들 있고 막 이러면 재개발이 가능했을 텐데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면서 아 요거 노후도 깨졌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이 사실은 재개발의 노후 요건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 구역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어쨌든 전체 구역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신축 빌라 들어서거나 하면 노후도가 조금이라도 3분의 2가 조금 미달이 되더라도 재개발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을 우선 60%로 완화하고 이 구역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50%까지 노후도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사실 재개발 구역의 노후도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접도율이나 밀도 여러 가지 요건들을 또 추가적으로 보는데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라면 접도율이나 밀도 이런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역들 보시면서 노후도가 60이 되는 것 같다? 면 뭐 밀도나 접도율 이런 것까지 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자, 그리고 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도 좀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노후도 이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뭐 유휴지 놀고 있는 땅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투리 부지라던가 뭐 이런 뭐 차고지라던가 이런 내용은 이런 부분은요 10%까지만 포함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지역도 20%까지 봐주겠다.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뭐 구역 지정이나 동의 요건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개선이 돼서 조금 더 나대지, 차고지 등 포함된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효과가. 그리고 공유자의 동의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원래는 공유자 전원 동의에서 이제 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4분의 3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인정하겠다라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개발 정비 사업의 이런 요건, 이런 규제에 관한 이 완화 핵심 내용은 노후 요건을 조금 완화한다는 거,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성을 조금 보는, 이게 정비 사업을 할 때 자금에 관련된 내용들, 이슈들, 분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업을 절차별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사업에 필요한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관리처분 인가 이전이라도 계획 수립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자금 조달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뭐 허가 보증 대상을 좀 확대한다던가 이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성이 확보된 부분에 같은 경우는요, 뭐 융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신설된다라는 것과 추가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관련된 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 할 때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추가가 붙은 겁니다. 추가 완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이 됐죠. 8천만 원으로. 부가 구간 확대라던가 1주택자의 장기 보유자 감경에 관한 내용들은 3월 27일 날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니까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 인정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런 운영비라던가 기부 체납 토지 기여분 등을 이제 비용 인정에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초과 이익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요 부분도 여기서 이제 사업성을 제고하고, 왜냐하면 자꾸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 내용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중단 없는 사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 공사비 갈등은 이게 뉴스나 기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는 얼마 전에 이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막 기사로 많이 나오고, 이 공사비 갈등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공사비 갈등이 되면 어쨌든 사업이 중단이 되게 되고 공개에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 갈등을 좀 완화하기 위한 두 가지 개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활한 공사비 조정과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 그러니까 이 표준계약서 써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좀 어느 정도 선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구멍 없이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요, 원래 집행권원 효력만 이제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판결 효력까지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갈등을 좀 해소하고 싶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좀 사업이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설명을 드린 내용이 그러면 오늘 발표됐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 그거 지금 오늘 됐으니까 발표가 됐으니까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로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요 시행은 언젠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보시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세부 내용들이 바로 요 타이틀인데요. 빨갛게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게 개정안 발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이게 발의라는 게 국회의원 10명 서명 받아서 법안 발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안 발의하고 상임위에 회부하고 법사위 심사하고 본회 의결까지 거쳐서 법 공포가 되는 거니까 발의한 법안. 지금 발의되는 게 이제 2월로 예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공포가 되기까지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공포되고 이제 시행일이 잡힐 테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까지 이게 대통령령으로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여기 보시는 4월이나 3월의 일정은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인데요. 요거를 아까 전에 보도자료 내용에 한번 위에다가 덮어봤어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가 아직 개정안 발의 건인지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건지 보면 재건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패스트트랙 관련된 내용 있죠. 안전진단 30년, 준공 30년 이상은 안전진단 없이 먼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뭐 이 내용들. 30년이 넘으면 준공 30년이 넘은 데에는 우선 추진이 구성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개정안 발의건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언제 시행될지 아직은 모른답니다. 지금 2월이라고 표시됐다고 2월에 시행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전에도 공사비 관련해서 갈등이나 도시분쟁 조정위도요. 마찬가지로 이게 판결 효력을 갖는 그것도 개정안 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2월에 시행되는 거 아니라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 관련해서 노후도 관련된 요건 완화 있었잖아요. 노후도 요건 완화에 관련 내용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요 시행령 관련돼서 제초한 이제 추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관한 추가적인 완화 내용은 시행령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3, 4월에 크게 뭐 큰 변경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없거나 상황이 좀 뭐 나쁘지 않다면 요 부분은 뭐 계획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계획 변경이라던가 이런 것들, 특히 여기 정비사업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거는요 당장에 되는 게 아니고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이 2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기를 조금 잘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좀 개선이 되고 완화가 됐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 원문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더리얼의 블로그죠. 어깨너머 부동산 마실 어부마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리얼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